사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선고 날이 확정이 기일조차 잡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겹쳐서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과거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인데요. 최근 이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로 파면이 될 경우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에 붙이자 이런 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걸 법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예. 아마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뿐더러 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법안을 만들어내나 봐요.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보라고 만든 법안이에요.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 있습니다. 저 좀 잘 봐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과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네. 감히 국민들 앞에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오만한 모습을 넘어서 가지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묻지마 탄핵, 무고한 탄핵 이거 민영사상 책임져야 된다고 했죠. 반면에 여기 이현정 의원님, 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파면되면 혹은 뭐 형이 형사재판에서 확정이 됐을 때 소속 정당에서 정당 해상 심판 청구는 물론이고 아예 대통령 후보도 못 내게 하겠다. 뭐 이런 법안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인데 참 법 상상력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그냥 법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만약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예. 그러면 탄핵이 기각되면 그 탄핵을 소추한 정당은 어떤 책임을 질 건가요? 당 해산이라도 할 건가요? 그러면 아예 그냥 본인들 1인당 얼마씩 물어낼 건가요? 아니 왜 탄핵이 인용되면 왜 그 정당을 정당이 해산되고 그다음에 그 이인 선거를 아무도 출마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 기각되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그 탄핵 소추한 정당은 무슨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무 책임을 안 지고 결국은 이 탄핵이 인용됐을 때 그 정당만 책임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거야말로 글쎄 이게 정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이요. 예전에 이제 대통령이 총재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당정 분리가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은 당의 어떤 공천이나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 어떤 지지를 호소했다가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공천만 개입해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는 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 본인의 어떤 이 임무 이것 때문에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번에 탄핵 소추가 된 게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닌가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그 동의했는데 그러면 자기 정당 다 해산하는 거에 동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싶어요. 예.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런 법을 만드는 건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길래 하는 것인지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혼자 출마해서 혼자 당선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고 싶다면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혼자 당선되면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이 법을 발의한 분들 제발 법이 뭔지나 좀 보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을 볼게요. 오늘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이 주진우 의원이 오늘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는데 목적은 오로지 하나다. 저 나중에 꼭 한 자리 시켜주세요라고 비꼬았어요. 저 법안 발의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 법안에 대해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당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개인 의견일 뿐이다. 개인 의견? 개인의 법안 발의일 뿐이다라고 일단 당 차원에서는 당론으로조차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박홍근 의원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에 대한 경고성 차원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엄을 해제시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18명이었나요? 그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묻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소속 정당을 한다. 그럼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키기 전에 탈당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공천을 했을 때의 정당이다? 그럼 정말 정당과 사이가 안 좋아서 정당을 떠난 이후에 또 뭔가 아니면 다른 당으로 옮긴 이후에 내란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완결성이 매우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묻겠다는 뭔가 지금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는 내란은 계몽이었다 뭐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발언들을 경고하기 위한 뭔가 책임을 묻기 위한 그건 알겠는데 이 방식은 제가 봤을 때 당 차원에서 논의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사실 책임을 묻게 하자. 그래서 뭐 무공천하고 비용을 부과하자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것도 결국 못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아마 제도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그 민주당 사람들이 사실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선거 날이 잡힐 때까지 도보행진 10km 가까운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가겠다. 삭발, 뭐 단식 투쟁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지난 주말 여론전에 나섰죠.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경북 구미에 이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진정한 내란 범죄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것은 누굽니까? 역사상에서는 내란을 조작하면 삼족을 멸하라고 했는데 삼족을 멸하진 않을 테니까 양심 있으면 민주당을 해체해라. 내란죄도 그래서 부르면 안 되고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조작을 했는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삼족을 멸할 만큼 민주당은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대통령은 결국 불법 구금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내란죄는 공소기각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믿고 감히 탄핵을 인용하겠습니까? 내란죄 빠진 탄핵 소추안은 매주 없는 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내란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질 신사가 되었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앞서 다른 분들은 그 민주당의 총력전 너무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출구 전략, 도보행진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고 하는데 저 여권의 저런 전사적인 그 총력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뭐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의원 개개인의 어떤 행동이라고 이렇게 절하하던데요. 예. 누가 저것을 지도부의 입장이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이라고 절하하겠습니까? 저게 지도부의 의중과 다르다고 하면 징계를 해서 저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죠. 근데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지만 전한길 강사께서는 조금 얘기를 하실 때 제발 좀 객관적인 내용을 좀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 내란인 게 형법 87조에 해당한 국가 영토 일부 전체에 대해서 폭동을 저지르거나 이걸 강제로 빼앗는 행위인데 민주당이 어딜 가서 뭘 뺏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또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뭘 조작을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래도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없는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라고 어쨌든 간에 뭐 근거가 있으면서 주장을 하는데 예. 저는 전한길 씨가 좀 제발 주장을 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뭐 엄청난 범죄, 뭐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좀 객관적인 근거의 바탕으로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헌재 선거 날짜가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임박한 건 분명해 보이니 지난 주말부터 여야는 승복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주말 내내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법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헌재 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흔역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서로 승복에 대한 진정성이 있니 마니를 두고 원내대표끼리
한바탕 했는데 저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뭐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이제 보수 진영의 잠룡들도 승복은 당연한 거고 혹은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이 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었어요. 저 이야기는 아마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 25일 날 최후 변론에서 이제 개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기단 쪽 개헌이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헌재에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대통령이 다시 업무 복귀를 하더라도 조기 대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저는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겠다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기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승복을 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자,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각하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헌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헌법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더 이상 헌법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60여 분 넘는 최후 진술 동안 승복이라는 두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문제가 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이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예. 저도 대통령도 이 현재 결정 나기 전에 국민들에게 승복과 함께 결과가 나오면 지금 우리가 많은 예전에 보면 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국면이잖아요. 예, 지금 격화되고 거리가 있죠, 장외에서. 격화되고 있고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4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예. 나는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국회도 저는 결의안을 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야 승복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피청구인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다라는 일부 여권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